네, 여러분 저희 왔습니다. 제가 중계 방송할 때 표정이 이랬나요? 안 되겠는데. 너무 무서운데. 네, 오프터 야구 프리미어 12 대만과의 1차전 경기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쉽죠? 제가 경기를 뛴 것도 아닌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뭐 점수가 상대 점수가 한 이닝에 홈런으로 나왔다 뭐 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안타도 대만이 더 많이 쳤고요. 우리 공격이 좀 안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타자들이 아까 현장에서 이순철 위원이 얘기를 했던 대로 히팅 포인트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본인이 예상했던 스윙보다는 조금 히팅 포인트가 뒤로 형성이 되는 김도영 선수는 물론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나머지 타자들은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죠. 좀 조심조심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끝까지 보고 때리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경기 현장에서 지켜보신 이순철 위원님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들리세요? 네.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표정이 많이 굳으셨네요. 저요? 예. 좀 답답해가지고. 네. 국제대회 나와서 타격이 안 되면 항상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우리가 홈런을 2개 맞는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우리가 오늘 4안타를 때렸는데 빠른 볼이 2개, 박동원 선수 체인지업이 하나, 그 4안타로 끝났거든요. 근데 나머지 타구들이 그러면 타구의 질이 좋았느냐? 마지막에 문봉영 선수 1루 땅볼 외에는 범타가 될 때 타구의 질들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히팅 포인트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밍도 좋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보신 분들이 엄청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투수들이 리니민 선수를 빼놓고는 우투수가 세 투수가 나왔는데 전부 빠른 볼을 앞세운 투수고, 그 다음에 청관희 선수가 나왔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맨 마지막에 나왔던 투수는 오히려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라기보다는 기교파에 가까운 투수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타자들이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들에게는 빠른 볼 타이밍이 늦어버리고, 또 기교파로 던지는 투수들에게는 변화구 떨어지는 건 참아내고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그걸 대처를 해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대만 타자들이 오늘 안타 7개를 때렸는데 말로 홈런의 체인지업을 빼놓고는 거의 다 빠른 볼을 지금 안타를 때려냈거든요. 그것도 불리한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영 선수도 결국은 빠른 볼에 2루타를 만들어냈고, 나승엽 선수도 빠른 볼에 홈런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구를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빠른 볼이 늦어버리면 아무것도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구도 대처가 안 되고, 아마 안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변화구가 와도 타이밍이 늦어버리고, 그러면은 변화구가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빠른 볼은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좀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는 거죠. 첫 경기라서 좀 선수들이 너무 조심조심 좀 대처를 해서 좀 그런 경향이 보였을까요? 좀 왜 이렇게 좀 늦었다고? 조심조심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긴장을 하지 않았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긴장을 하지 않았다. 과도한 긴장. 그러니까 제가 프리뷰 때도 경기 프리뷰 때도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 이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분위기를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 매우 중요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자꾸 타이밍들이 늦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는 뭐 열기가 너무 가득하고요. 또 대만 야구 팬분들이 아마 야구를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이 프리미어 12를 바라보는 또 한 대만전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굉장히 관심도 깊고 열정적이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승엽 선수 홈런이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인정이 됐는데 그때 현장에 그 화면이 안 나갔다면서요? 저희가 봤을 때는 홈런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그 나승엽 선수 그 예. 판정뿐만 아니라 모든 비디오 판독을 화면을 띄워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답답함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봤을 때 네, 선수들이 네,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첫 경기에서 몸이 안 풀렸다. 그리고 긴장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을 좀 많이 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내일 경기를 또 쿠바랑 네. 이제 경기를 할 텐데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뭐 네. 경기를 했던 팀이고 그리고 좋은 승을 올렸던 팀이기 때문에 좀 더 좀 괜찮은 경기를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예상이 되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담은 좀 더 할 것 같고요. 더 갖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내일 쿠바와 경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치기 때리기 좋은 투수가 나오면 분위기를 초반에 확 끌어올릴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고한 대로 쿠바가 예고한 대로 미리 이야기한 대로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평균 자책점 1위를 했던 그런 투수가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야구라는 것이 뭐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요. 이 분위기를 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그렇죠. 선수들답게 좀 패기를 앞세워서 분위기를 빨리 바꿔가지고 경기를 해야 어려운 투수들을 조금 더 쉽게 공략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분위기를 오늘 경기를 내일까지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번 대만 대표팀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대표팀을 할 때 그런 느낌들하고는 좀 많이 저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수비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그렇죠. 때 대만 타자들의 네. 어떤 그 특유의 분위기 느낌들이 있는데 너무나 좀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대만 대표팀하고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태근 의원이 보신 것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우리가 대만을 하면 약간 힘은 있지만 짜임새와 디테일 면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고영표 선수, 그러니까 과거만 생각하고 고영표 선수를 선발로 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런 기교에 대해서 부족하다, 타격에서도.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본 그런 느낌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해 끝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거의 대만 타자들의 그 생각을 하다고 하는 큰 오산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스윙하는 거라든지 파워라든지 그런 어떤 짜임새 기술들이 과거의 대만 선수들을 생각을 하고 전력 분석을 해서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앞으로 대만전이나 일본전이나 국제대회에 나와서는 전력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까 이제 그 5회 때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 전력 분석이 조금 좀 부족하지 네. 않았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전력 네. 분석이 좀 잘못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고영표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영표 선수가 내려가고 좌투수가 올라오면 우타자가 만약에 좋은 타자가 있다고 한다면 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좌투수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교체가 없이 선발 라인업들이 그대로 지금 경기를 뛰었단 말이에요. 쭉 그러면 갔죠, 예. 대만이 좌타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력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력 파악이 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좀 떨어지니까 과거에도 언더핸드 투수를 못 쳤으니까 결국은 못 때릴 것이다. 이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고영표 선수를 선발을 냈던 부분이 전력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리고 네. 저 처음에 말씀 시작하실 때 그 말로 홈런 두 방의 원인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겠다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원인 아까도 그 5회 네, 끝나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대3 스코어였잖아요. 예. 6대3 스코어였기 때문에 그때가 말로 홈런을 맞을 때가 2회였단 말이에요. 예. 말로 홈런을 맞을 때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타자들이 얼마든지 만회를 할 수 있는 이닝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는데 결국은 투수를 빨리 교체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3번 타자에게 다시 투런 홈런을 맞아서 6대0이 됐던 부분이 결국은 쫓아가는데 굉장한 힘을 잃어버리고 동력이 상실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로 없는 두 방이 결국은 오늘 경기를 매듭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또 고영표 선수가 말로 홈런과 투런 홈런을 맞았는데 제구력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선 때리는 대만 타자가 잘 때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고영표 선수는 충분히 자신의 주무기를 잘 떨어뜨렸고 두 번째 홈런 때도 결국은 체인지업을 맞으니까 좌타자에게 다시 빠른 볼을 던지다가 맞았는데 결국은 그 빠른 볼도 그 좌타자들이 굉장히 대처를 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유중일 감독이 말로 홈런을 맞고 난 이후에 결국은 3번 타자가 왔을 때 3번 타자가 첫 타석에 들어왔을 때도 안타를 때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굉장히 타이밍도 괜찮았고 스윙이 자세를 갖추고 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빨리 우리 불펜 투수들이 그러니까 경기 들어오기 전에도 유중일 감독이 불펜 투수들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불펜 투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두 번째 투런 홈런을 맞았던 부분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예. 그래도 그 패배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면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김도영 선수 컨디션 일단 좀 오케이 사인을 주실 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불펜이 네네네.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잖아요. 우리 불펜들이 뎁스가 두껍고 결국은 힘 있는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불펜들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대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코칭 스태프도 그랬었고 그런데 오늘 역시나 이 불펜 투수들이 다음 경기에 나와서도 충분히 파워를 힘을 가지고 상대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경기들도 선발이 여차해서 좀 빨리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빠른 교체를 가져가면서 불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과감하게요, 그냥. 예, 그렇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텝에서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선발이 너무 약하다, 선발이 너무 그렇게 약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좀 짚어주실 점, 또 다른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또 야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 타자들이 자꾸 이렇게 타이밍이 늦고 하면 대만 포수가 앉아서 그 약점들을 굉장히 깊이 파고 들었거든요. 변화구도 좀 타이밍이 늦다 싶으면 그 변화구가 타이밍이 늦으면 다시 변화구를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더 빠른 볼로 들어오면서 그 타이밍 늦은 부분을 잘 역용을 대만 포수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만 투수들이 사실은 중간에 우투수들이 나왔을 때 변화가 그렇게 예리하지는 않았어요. 빠른 볼만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빠른 볼이 타이밍이 늦으니까 대만 포수가 그거를 역이용해서 볼배합을 가져가면서 우리 타자들이 훨씬 더 혼선을 많이 가져가 타이밍이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어찌 보면 대만 포수의 그 볼 배합에 우리 타자들이 조금 약간 농락당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 아쉬움이 좀 있는 게 그 대만 타자들이 네네. 타순의 첫 바퀴 돌 때부터 굉장히 과감하게 배트를 내면서 타이밍을 맞췄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좀 지켜본 게 조금 좀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요. 내일은 좀 초구부터 그렇죠. 좀 돌리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호영 캐스터가 역시 야구 중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전력 분석이 뛰어나시군요. 저도 그 앉아서 왜 저렇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볼 카운트가 유리할 때 이건 100% 빠른 볼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한 서너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서너 차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실패를 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승 무대가. 차라리 유리한 카운트에서 과감하게 스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다른 동료들한테도 이게 여파가 가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조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유리한 카운트에서 빠른 볼을 그냥 흘려내보내고 그런 다음에 또 어려운 코스 변화구 왔을 때
유인구를 참지 못하고 스트라이크가 와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끌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주 네. 정확하게 아유, 역시 세계적인 캐스터답게 역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저는 또 하나 역시 조금 프로야구 감독을 할 자질이 있어요. 예. 조금 염려됐던 게 우리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4번 타자에 대한 부재가 계속해서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윤동희 선수가 처음 4번 타자를 맡으면서 좀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내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윤동희 선수가 보통 우리가 이제 타순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도 영향을 받는 선수도 있고 그렇죠. 국지대 그 무게감이 얼마나 양쪽 어깨를 짓눌렀겠어요 윤동희 선수를.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4번 타자 부재는 대회 내내 해결하기가 금방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음에 대표팀 구성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 선수단 구성을 갖춰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회는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서 결국은 중심 타자를 그동안에 KBO 리그에서 했던 타자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딱 배치를 해서 중심을 잡고 타순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순철 의원님과 이야기 더 오래 나누고 싶지만 지금 그 타이페이돔 경기장이 문을 닫는다 그래요. 예, 이순철 의원님이 거기 계속 계시면 오늘 네, 밤을 그래요. 저기서 네, 주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됩니다.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예, 네. 내일 여기서 경기도 하지 않는데天무구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내일 여기서 경기를 한다고 난 잠을 잘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天무구장으로 다른 구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날씨도 예. 춥고. 예. 예, 맛있는 거 드시고 주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쿠바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류중일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대만의 좌타 라인을 못 막은 것이 패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고요. 2사 말로에서 체인지업이 좀 떨어지지 않고 들어간 게 아쉽다라고 그렇게 말로 홈런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결과가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말고 또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 근데 이제 내일 경기도 앞서 이제 이순철 위원께서 좀 말씀해주셨던 바로 그 투수 리반 모이넬로 선수가 나올 경우에는 좀 상당히 고전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일본이 호주를 9대3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쿠바를 이겼고요. 그러니까 쿠바도 지금 1패를 안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또 잡기 위해서 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일정이 좀 빡빡하긴 한데 저는 뭐 슈퍼 라운드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내일 경기 모레 경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1승을 먼저 올리는 게 가장 지금 눈앞의 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다음 걸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네. 뭐 모이넬로 선수가 아무리 잘하는 투수라고 해도 뭐 세상에 무적의 투수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럼요. 예, 무적의 투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도 한번 부딪혀 봐야죠. 정말 후회 없이 내일 또 좋은 경기 치르기를 기대를 해 보겠고요. 일단 오늘 경기를 잠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외야에 홍창기, 이주형, 윤동희 선수가 나섰고 그리고 김주원과 송성문이 키스톤 콤비 이루고 김도영, 문보경 코너 내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고영표 선수와 박동원 선수가 선발로 배터리를 이루고 김희집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섰습니다. 송성문 선수의 이루수 수비에 대한 우려 있었는데 송성문 선수는 잘해줬어요. 아, 수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는요. 예.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수비를 펼쳤고요. 그리고 좌익수의 홍창기 선수도 전 좀 걱정이 됐거든요. 예. 외야수가 같은 외야수지만 그래도 포지션을 이동했을 때 분명히 감이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홍창기 선수는 올 시즌 내내 이 우익수로 뛰었던 선수인데 오늘 좌익수로 가면서 또 좋은 수비를 두 개를 보여주면서 점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차단시킨 역할을 했습니다. 예.
김희집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섰는데 김희집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되면서 나승엽 선수가 들어오고 나승엽 선수가 홈런을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지명타자로 누가 나오게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나승엽 선수죠. 음, 대타에 들어가서 사실 뭐 A급 타구를 만드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특히나 또 국제 대회입니다. 예. 대타에 들어가서 이 좋은 타구를 날리면서 홈런을 또 만들어냈고요. 내일부터는 나승엽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분명 포함이 될 겁니다.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전망을 한다. 예. 나승엽 선수의 홈런은 왜 홈런이 됐을까요, 근데? 글쎄요. 저는 분명히 펜스를 맞고 나왔던 공이기 때문에 분명 비디오 판독까지 한 상태였으면은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 미친 척하고 홈런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홈런이 됐어요. 오심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심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뭐 현장에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길래 저게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 그래서 사실 로컬 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혹시나 자세히 비디오로 보면 저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보니까 그 노란 라인에 위에 그 바들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곡이 먼저 맞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봤나? 그리고 다시 느린 그림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아마 저 영상이 나갔을 때는 아마 지금부터라도 좀 이슈가 좀 많이 될 그런 판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만과의 경기 키포인트를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의 라인업도 정리를 했는데 이름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름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좀 대만 라인업은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궁금해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대만 라인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1차전 경기의 키포인트 1번으로 꼽은 걸 이제 ABS를 이거 이태근 위원이 꼽은 건가요? 뭐 제가 뽑은 건 아닙니다. 대본에 그렇게 적혀 대본인가요? 네. 예. 제작진이 이제 ABS를 꼽았는데 그렇다고 ABS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요. 사실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동안 리그에서 ABS 존을 쓰다가 국제 대회 가서 이제 심판 눈과 경험으로 이제 다시 사람 심판이 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적응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너무 형편없이 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구분하는 걸 보고 조금 저는 사실 심판으로 인해서 경기가 좌지우지 됐다라는 걸 저는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 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회 때 홈런을 맞았던 고영표 선수 볼이 사실 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제구도 잘 됐고 원하는 코스에 공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체인지업의 낙폭도 오늘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9번 타자 이 장군희 선수한테 지금 볼넷을 주고 나서 비기닝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판정들이 사실 제가 봤던 그 이닝의 볼이 3개 정도가 분명 스트라이크였거든요. 스트라이크였죠. 하지만 볼로 판정이 되면서 볼넷을 주면서 홈런이 만들어졌잖아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판정이었습니다. ABS의 일관성이 아닌 들쭉날쭉함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들쭉날쭉함으로 돌아가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ABS는 ABS고 오늘 그 심판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저는 예상컨대 물론 선수들도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심판도 사람인지라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4만 관중이 들어오고 첫 경기 국가대항전에서 경험이 많은지 없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심판도 분명 긴장을 하고 더 잘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공을 몇 개 놓쳤던 게 좀 패배의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계 방송하면서 그런 기조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심판 까는 근데 그게 이제 A매치 중계 방송 할 때 항상 어떻게 가다 보면은 그게 공식처럼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좀 그렇지 않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되면은 저거는 심판 탓이다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게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진짜 꼭 이래야 되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하고 그랬는데 오늘 주심 같은 경우는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 초반에 좀 너무 못 봤어요. 능력치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못 보고
초반에는 좌우를 놓치고 그리고 경기 후반이 됐을 때는 높은 쪽을 또 일관되게 안 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줄 때도 있고 이게 일관되게 안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량에 대한 아쉬움 예, 심판 탓이 아니라 뭐 기량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 그게 그런 그 포인트들이 우리 선수가 던질 때 우리 그 고영표 선수가 던질 때의 그 대량 실점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런 상황이 좀 많이 겹쳤던 게 좀 크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 그런 제 지금 심리 상태입니다. 그 뭐 이 예. 부분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보고 우리한테만 유리하게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대만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왔죠. 상황이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오심이 나왔다라는 점이 음. 저는 좀 아쉽네요. 네. 이제 그 고영표 선수의 홈런 2방 허용한 상황으로 좀 가볼 텐데요. 그 홈런 2방을 허용한 상황, 허용한 상황이 말로 홈런 1번 타자 천천웨이 선수의 말로 홈런. 근데 이 선수는 정규 시즌에는 홈런 10개를 쳤던 선수고 도루 1위에 올랐던 선수인데 최다 안타도 3위. 예, 그래도 또 이 전체적으로 좀 타격 재능은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고영표 선수의 공에 첫 타석 때도 그렇고 또 두 번째 타석 때도 역시 2회 타석 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이순철 위원이 리뷰를 한 것처럼 이 전력 분석에 대한 파악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좀 졌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대만 타자들은 철저하게 이 제구력이 좋은 이 고영표 선수가 던지는 저도 경기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투수들도 제구가 좋은 투수들은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면서 이 타구를 만드는 부분이 사실 국가대항전 경기에서 초반에 그렇게 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생소한 투수를 보면서 조금 서로 좀 경계를 하고 좀 파악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만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타이페이 돔에서는 홈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방심 그런 게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있죠. 뭐 잽을 계속해서 많이 쓰던 경우 선수가 초반부터 훅이 날라와서 제대로 한 방 맞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1번, 3번한테 홈런을 맞았는데 이 선수들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런이 10개 그리고 10개 언더의 이 타자들한테 이 넓은 잠실야구장만한 구장에서 홈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예상을 했던 거와 완전히 빗나가는 이 경기 전개가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번 타자 천천웨이에게 말로 홈런 허용하고 그리고 이순철 위원께서 5회 때부터 상당히 아쉬워하셨던 그 3번 타자 천재슈엔 선수의 투런 홈런.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이순철 위원의 이야기는 이때는 어떻게든 이제 고영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상대를 해야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투수 교체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중간에 나왔던 우리가 강점으로 뽑았던 이 불펜 중간 투수들의 역할들이 사실 결과론적으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투수 교체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이제 6점 사실 그 경기 초반 6점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넉점은 뭐 2회 넉점 괜찮 6점 그러면 진짜 좀 갈 길이 멀긴 하더라고요. 서로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첫 경기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뭔가 1회 2회 대량 득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 경기를 이기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최고의 투수진을 꾸려서 나오는 이 대회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비기닝을 초반에 주게 되면은 사실 뭐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만약에 넉점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석점을 따내고 끝나니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이닝에 4대3 한 점 차로 붙었다. 그러면은
뭔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6, 어, 6대 3과는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비기닝을 했을 때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그리고 음. 경기를 뭐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타자를 승부할 수 있고요.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또 적극적으로 배트를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스코어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이 두 방의 홈런을 허용한 부분에 대한 우리 대표팀의 과실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까요? 이태근의 블랙박스. 예. 어떻게 주시겠어요? 몇 퍼센트씩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유중일 감독이 4, 고영표 선수 본인이 4, 그리고 또 ABS가 없는 국제 대회가 2 이렇게 좀 주셨습니다. 뭐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맞은 고영표 선수가 일단 뭐 40% 정도 갔고요. 그리고 투수 교체에 대한 유중일 감독 40. 그리고 만약에 ABS였다라면은 뭐 ABS가 없는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심판의 영향 그리고 20% 정도 제가 과실 여부를 따졌습니다. ABS 있었으면 이닝 진작에 끝났죠. 끝났죠. 네, 끝났죠. 그게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워요. 예. 아유. 예. 그 고영표 선수가 장타 3방을 연속해서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뭐 올 시즌에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리고 리그 말미에 제다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서 페이스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속 안타를 안 맞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선수가 지금 홈런을 지금 이닝에 뭐 홈런, 뭐 볼넷, 뭐 안타 이렇게 맞았다라는 것은 사실 계획에 없었던 일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린위민 선수에게 좀 틀어막힌 타선인데요. 린위민 선수에게 4.2이닝 2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정도면 뽑을 점수 뽑았다고 보거든요. 린위민이라는 이 선수의 지난 2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전 경기 전 대회에서 던졌을 때보다는 사실 위력, 그러니까 구위 자체의 위력은 전 좀 떨어진다고 봤어요. 한 2, 3km 정도 구위 패스트볼의 스피드가 좀 떨어졌는데 아시안 게임 때보다. 그렇죠. 예. 하지만 경험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올라갔을 때 어떤 투수의 템포, 리듬 그리고 제구의 안정성은 전 더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지금 미국에서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좀 유망주고요. 그리고 내년 시즌에는 메이저리그까지 지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좋은 투수기 때문에 저는 한 2점 정도, 2, 3점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내면 잘 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확실히 애리조나 프랜차이즈에서 린위민 선수가 유망주 랭킹 7위인데 그 중에서 투수 2위거든요. 근데 그 투수 1위인 선수가 메이저 갔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은 이 선수 차례가 맞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더블A에서 주로 뛰고 트리플 A인 한 경기 나왔는데 트리플 A 경기에서 성적이 좋았고 더블A에서는 그 전보다 좀 못 던졌습니다. 그 전 시즌보다. 그 분석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게 상대를 안 해본 투수도 아니고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상을 가지고 있는 투수인데 그 테일링이 걸리는 역회전 볼을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좀 강하게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경기를 보는 중에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투수판에 1루 쪽으로 많이 밟고 던지는데 바깥쪽을 던지면 1루 쪽을 던진다는 거는 우타자 상대로 좀 몸쪽으로 각도 만들어서 공략하기 위한 것도 좀 있을 거고 그런데 바깥쪽 공들이 정말 일관되게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확실히 안 건드려야 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예. 린위민 선수가 저는 좋은 투수라고 생각이 드는 점 중에 하나는 예. 보통 몸쪽 제구가 됐을 때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 볼이 A급 타구가 나오든지 장타가 연결이 되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하지만 이 투수는
본인이 던지는 제구에서 약간 빠져서 바깥쪽으로 가도 그 공이 아, 인필드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지. 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투수기 음. 때문에 실투가 와도 좀 범타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음. 투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그 중간에 우리 곽도규 선수 올라왔을 때 곽도규 선수의 바깥쪽 공 모양이 린위민 선수 가는 공의 모양과 오늘 카메라 각도가 우리 중계 방송 카메라 각도와는 살짝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투수들의 수평 무브먼트가 굉장히 좀 잘 보이는 화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게 요렇게 가는 걸 보니까 이제 아 곽도규 선수가 올해 잘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방금 그 말씀대로. 그래서 네. 지금 그 상태에서 나오는 비슷한 팔각도에서 나오는 그 볼이 145km 이상, 150km 정도에 나오는 볼이잖아요. 네. 확실히 위력 있고 실투가 왔을 때도 인필드 안으로 집어넣기 힘든 유형의 투수들이 맞습니다. 네. 자, 틀어막혔는데 그래도 2점은 뽑은 우리 타선이었고 불펜을 좀 공략을 못한 것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불펜 공략 못한 게 저는 사실 린유민 선수에게 5이닝까지도 안 맡겨서 타순 3바퀴째에 다른 투수를 올리길래 저는 속으로 그때 좀 약간 땡큐 그랬거든요. 아니 더 좀 공략하기 쉽지 않을까 우리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불펜 투수들에게 결국 꽁꽁 막혔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트래킹 데이터, 이 트랙맨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자료들보다는 구속 자체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재밌는 부분은 RPM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투수들이었습니다. 대부분 2,500대를 찍고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느낌의 볼들보다는 타석에서 훨씬 더 위력이 있는 볼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경기 중에 좀 제가 대만의 디테일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공수주에서 너무나 뭐 기존에 있었던 예전의 대표팀의 대만 대표팀하고는 너무 달라진 거 맞고요. 그리고 볼 배합 와중에 아까 이순철 위원도 볼 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볼에 느린 변화구를 써서 스트라이크를 잡고 사실 대만이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까 대만 포수한테 좀 농락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포수를 대만은 잘 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의 대만 선수들 색깔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RPM 말씀하셔서 그런데 RPM은 린위민이 제일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 다 통틀어도. 그런데 이제 딥셉션 이 그러니까. 팔 각도가 장점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2000 안쪽으로 막 빠른 공 보통 나오고 막 그러던데. 예. 자, 우리가 득점을 했던 이닝에는 결국에 이제 김도영 선수의 2루타가 있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정말 잘 치긴 잘 쳐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저는 두 번째 타석에 2루타를 만든 공도 뭐 대단했지만 저는 그 다음 타석 세 번째 타석 때 볼넷을 만드는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변화구 커트를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볼넷을 나갔던 점은 저는 2루타보다는 그 볼넷이 좀 더 임팩트가 있었던 타석.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믿는 타자 중에 한 명인데 컨디션이 지금 괜찮다라는 점은 앞으로의 경기가 저는 되게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타구도 좋았고.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타석에 2루타, 뭐 득점으로 연결된 2루타, 그리고 본인도 이제 좀 박동원 선수의 안타 때 득점까지 했고 이러면서 이제 좋은 감 이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태근 의원 이야기를 했듯이 그 볼넷 상당히 놀라운 볼넷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청건희 선수 상대로 뭐 하나 보여줬으면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짱인데 그러면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관희 선수한테 좀 우리 선수들도 좀 뭔가 좀 보여주면 좋겠거든요. 항상 청관희 이 대한민국과의 그 질긴 인연. 그 청관희 선수 아직도 뭐 제구는 견고했습니다. 잘 던지더라고요. 예, 진짜 잘 던지긴 하고 그래서
네, 청관희 선수에게 김도영 선수 이제 뜬공으로 물러났고 기록지 다시 보니까 참 못 치긴 못 쳤네요 정말 우리 타자들이. 안타 3개. 분발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선수들인 만큼 좀 내일부터는 또 이제 분발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또 긍정적인 면 좀 찾아봅니다. 두 명의 좌투수 칭찬해줘야 돼요. 최지민 선수, 곽도규 선수. 이 두 선수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최지민 선수가 이 초반을 2.2이닝을 막으면서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어. 점수 뽑으면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들게끔 해줬잖아요. 아 그럼요. 중간에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좀 넘어간 상황에서 최지민 선수가 올라왔는데 네. 좀 깔끔하게 본인의 역할을 거의 한 200% 정도 해주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네. 최지민 선수가 국제용 투수다.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2이닝에 투구수 28개. 내일은 좀 나오기 어렵겠죠. 28개를 던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불사르면서 좋은 투구 보여줬다 하는 점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곽도규 선수 점점 무서워져요. 저는 뭐 물론 지금 불펜 너무나 좀 강력하다라고 제일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기아의 이 중간 투수들이 뭐 정혜영 선수 마찬가지고요. 최지민, 곽도규 선수가 마지막까지 경기를 하고 이 선수들이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게 저는 좀 걱정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그 걱정이 좀 없어졌습니다. 좋은 구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곽도규 선수가 내년에는 더 대단한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오늘 좀 받게 됐습니다. 올 시즌도 점점 좋아졌는데 포스트 시즌 가서 더 잘했고 그리고 국제 대회 나가서도 통한다는 걸 본인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정말 이 곽도규 선수는 이제 알을 완전히 깰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알은 없죠. 알 없어요. 근데 알 깼다. 이거 웬 횡설수설입니까? 좀 시간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좀 방송을 오래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곽도규 선수가 좋은 모습. 저는 이 곽도규 선수의 이 피부 우리 리그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곽도규 선수의 피부, 하얀 피부. 진짜 곽도규, 나성범에서 곽도규로 이어지는 이 피부. 진짜 이 기아 타이거즈의 피부 라인 알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4번 고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네. 유동희 선수가 근데 연습 경기 때도 그렇고 그 쿠바 평가전 때도 그렇고 윤동희 선수 잘 쳤으니까. 그럼요. 네, 분명히 이제 믿었을 텐데. 하지만 국가대표의 4번 타자잖아요. 네. 그동안 있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4번 타자들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경험이 있고 국가대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잘 쳤던 투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4번 타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4번 타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어떤 타순에서 윤동희 선수가 빠질 리는 없습니다. 이 우익수 수비에서 윤동희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윤동희 선수가 빠질 리는 없기 때문에 윤동희 선수가 어느 타순에서 배치가 되든 간에 류중일 감독이 그동안의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하면서 윤동희 선수를 분명히 4번에 넣었을 텐데 또 내일 어떤 타순에 들어가건 간에 원래 겁이 없는 선수니까 그 겁 없는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서 또 내일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정규 시즌에도 본인이 가장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잊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제 안 좋았다. 그럼 빨리 잊고 내일 경기에 집중하고 어제 좋았어도 그거 빨리 잊고 내일 경기에 집중하고 이거를 가장 본인이 좀 추구하는 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좀 빨리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면서요? 빨리. 그리고 예. 페넌트레이스 경기하고 네.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의 데미지는 좀 음. 상당히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코칭 스텝이라고 하면은 윤동희 선수를 조금 편한 타순에 배치를 시키고 오늘 홈런을 친 이 나승엽. 나승엽 선수를 차라리 그냥 4번 타자 지금 이 김동희 선수 뒤에 넣어 놓는 게 저는 어쨌든 그 기분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나승엽 선수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키포인트입니다. 로컬 도대체 뭐였을까? 저 진짜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뭐 좋아요. 예. 예, 사실 뭐 저도 국제 대회를 많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뭐 올림픽, WBC 뭐 국제 대회를 많이 했지만 사실 국제 경기를 하게 되면요 이해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상당히 오늘 좀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해 안 가는 게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대회는 그 정말 이게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여러분. 프리미어십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거는 이번이 그 세 번째지만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1982년에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라는 그 타이틀로 우승을 했던 잠실 야구장에서 일본과의 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던 그 경기가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이름이 바뀌면서 프리미어 12가 된 거거든요.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에서 비디오 판독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조금 좀 이게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아닌가. 로컬 룰. 아니 예,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이러면 야구가 무시당한다니까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WBSC 관계자분들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좋기는 해. 한 점을 근데 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한 점이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의미냐? 야구라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이 종목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ABS 시스템이 들어오고 비디오 판독을 했을 때 전광판에 다 띄우고 그리고 팬분들이 그걸 볼 수 있고 선수들이 다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판정이나 이런 뭐 심판의 어떤 오심들이 더 와닿지 않는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고 네. 이렇게 되면 뭐까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까 그 파울 페어 타구 그 판독 요청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의심이 가는 거지. 그렇죠. 물리어 분명히 반반 딱 여기 딱 이렇게 물린 것 같은데 그거는 파울이고 넘어가지 멀리서 봤을 때 넘어간 걸로 봤어요. 예, 저희도 이제 처음에 중계 화면 보고는 누군가 이걸 치거나 아니면 위에 기둥 그 위에 그 맞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안 넘어갔는데 넘어갔다. 이러면 이 대회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공정성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로 이제 한 점을 벌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이렇게 그 한 점에 구애하지 말고 시원하게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 경기를 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총 전적은 우리가 5승 11패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연승 중이거든요. 좀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바로 프리미어 12의 1회 대회, 프리미어 12 1회 대회를 앞두고 열렸던 고척 스카이돔 개장 경기, 한 쿠바 슈퍼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던 경기들이 있는데
그 경기부터 우리가 완전히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겨야죠. 그 말밖에 뭐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네. 아까 대만 야구가 저는 더 단단해졌고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쿠바 야구는 예전 대표팀보다는 훨씬 더 약해진 건 맞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해서 잡아낼 수 있는 팀이고 그리고 잡았던 팀이고 그리고 내일 경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그리고 그렇죠. B조의 이런 대진들을 보면은 대만, 쿠바,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호주가 있는데 저는 오늘 경기에서 긍정적으로 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도 일찍 맞았다. 분명히 이 팀들 중에 물고 물리는 팀들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무조건 나와요. 그렇다라면은 오늘 경기에서 차라리 매를 좀 일찍 맞고 정신 차리고 내일 경기부터는 또 좋은 경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지능 과정에서도 물론 6점 내줬지만 석점 뽑은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방률로 나중에는 그 물고 물릴 때는 또 따지기 때문에 그 석점이라는 점수도 득점을 했다는 게 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기는 게 중요하고요. 내일 예상 선발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곽빈 선수, 우리는 곽빈 선수를 내세우고 쿠바는 모이넬로를 내세울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모이넬로 선수가 소프트뱅크 소속인데 평균 자책점 리그 1위였어요. 그만큼 이제 위력적인 투수입니다. 1.88에 맞을 때 됐네요. 그럼 우리한테 맞으면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잘 던질 거야? KBO 리그의 다승왕과 NPB의 평균 자책점 1위가 맞붙는 대결이 되겠고요. 우리 곽빈 선수가 좋은 투구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뭐 9위로만 놓고 보면 우리 리그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곽빈 선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2번을 이겼기 때문에 분명 상대 팀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좀 위축되는데 분명 그런 생각하고 들어올 거고 연습 경기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분명 거기서 얻어지는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제 모이넬로 선수가 잘 던지긴 할 텐데 모이넬로 선수로 쿠바도 뭐 길게 가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모이넬로 선수 내려간 이후를 또 우리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고 곽빈 선수도 그 본인이 맡은 이닝을 좀 견고하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이닝을 책임지고 또 우리도 강력한 불펜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정말 100%대 100%로 한번 맞붙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2차전에 우리 대표팀 키플레이어 누구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타이거 페이스 지금 라인업 중에 가장 좋고요.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장타가 나와야지. 그리고 나머지 선수도 김도영 선수 앞에 주자를 좀 깔아줘야지 우리가 좀 편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윤동희 선수 꼽겠습니다. 윤동희 선수 뭐 오늘 있고 또 윤동희 선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근데 저 오늘 그 마지막 이거 한번 나온 거 그거 되게 되겠다 했거든요. 플라이 됐을 때. 그거 그 바깥쪽으로 좀 많이 나가서 윤동희 선수가 또 오늘 있고 내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뭐 데이터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이고 뭐 잘 던지는 투수고 사실 국제 대회에서는 제가 물론 저도 뭐 숫자를 좋아하고 데이터를 좋아하는 야구인이지만 국제 대회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정신력 이겨야 됩니다. 내일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좋은 꿈 꾸시고요. 이태근이요.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